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게임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게임기. 불과 제가 한 2년 전에 호기심에 산 월광보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두 명이서 한꺼번에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고 1인용, 2인용, 그리고 이렇게 안드로이드 TV 같은 이런 일종의 조그만 기기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건데요. 해상도는 좀 떨어지지만 바로바로 그 옛날 아케이드 게임, 오락실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기계예요. 이 조이스틱 퀄리티는 생각보다 괜찮고요. 잘 고장도 잘 안 나고 만족스러운 아이템이긴 했는데 자주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너무 크고 거추장스럽다 보니까 뽀대는 있고 장식용으로는 좋은데 실제로는 그 게임을 많이 안 하게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제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러서 오늘 제가 그동안 이런 취미생활을 좀 어떻게 영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아저씨들의 로망, 오락실 게임에 관한, 그 게임기에 관한 제가 느낀 간단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쿠팡에서 두 가지를 구입했어요. 이 RS97이라는 거 하고 이렇게 생긴 거 RS97 한 10만원 좀 넘는 가격이죠. 이거는 원래 정상적인 그 RS97은 한 7만원대에서 8만원대 사이인데 대략 7만원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여기에 그 한글롬으로 좀 개조가 된 것들을 좀 파시는 그 업자분한테 산 거라 좀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A10이라고 굉장히 최근 들어서 핫하고 유명한 게임기예요. 이 바탑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직접 게임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락실 형태로 조이스틱을 아예 달고 있고, 저는 조이패드 두 개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서 71,500원. 만약에 이걸 빼면 65,000원대에 살 수 있어요. 이거를 갑자기 산 이유가, 제가 사실 이런 로망이 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중년 남자들이 옛날 오락실에서 살았겠죠. 그리고 집에 게임기 다 한두 개쯤 사고 싶었을 거고, 또 사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처럼 그 각 시대의 게임기를 다 두루두루 섭렵한 사람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 유튜브 채널에, 게임 전문 채널에 하는 사람만큼은 솔직히 못하지만 저는 그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도 엄청나게 사실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꺼내놓은 게 이렇게 꺼내놨지, 고전 게임기, 모든 그 이때까지 나왔던 게임기들은 사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의 풍지병파를 겪게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한 3번 정도 겪었는데, 그러면서 처분한 것도 좀 많고, 더 이상 이제 게임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저는 게임을 하지 않아도 이런 게임기를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게임을 사랑해요. 게임을 사실 자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제가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항상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제 인생의 일종의 한 모토 같은 거라, 음악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음악보다 더 게임을 전 즐기는 편입니다. 게임 라이프를 즐기는 거예요. 게임을 엄청나게 즐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패드도 언제든지 게임을 할 수 있는 만번의 준비를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진 않죠. 그냥 이렇게 준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매우 그냥 행복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 RS97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한 7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RS97은 이렇게 한글롬이 돼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재밌는 건 여기 보면 게임보이가 있거든요. 네, 게임보이 어드밴스 들어가면, 이건 그동안 수많은 마니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게임보이 한글화된 게임보이들이 굉장히 많이 내장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비싸게 받는 거죠. 사실 롬을 공유하는 건 불법인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있는 거를 그냥 꼭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가지고 싶어서 구입한 거고요. 이거에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 RS97을 직접 사보니까 장단점이 딱 느껴지는데요. 우선 장점은 정말 이렇게 에뮬레이트 된 그런 안드로이드 기기, 특히 저도 이제 이런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패드 같은 거 껴가지고 하는 거 즐기는 편인데, 그런
가끔 즐기는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약간 좀 더 전문화된 느낌의 게임기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단점이 좀 확실히 확 있네요. 너무 작아요. 이게 3인치인데 3.5인치짜리들도 되게 유명한 거 많더라고요. 그런 시리즈들이. 근데 이게 3.5인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서 매우 실망스러울 그런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작아야 또 장점이 되는 기기도 맞죠. 왜냐면 주머니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옛날 게임보이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즐기려면 사실 작아야 그 맛은 있는 건 사실인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자그만 글씨 읽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놓고 이거는 그냥 소장하는데 의미를 두는 게임기가 아닌가. 조작감은 이 아날로그 패드는 정말 못 쓸 조작감이고요. 솔직히 별로고요. 십자 조작감은 그냥 쓸만 하더라고요. 근데 게임을 좀 진중하게 즐기기에는 확실히 좀 작아요. 그럼 작아야 장점인 것도 있지만 전 작기 때문에 이게 불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대박인 게 이건데 이게 왜 대박이냐면 거의 6만원 후반대 이게 기본 패키지란 말이에요. 6만원 한 중반, 6만 5천원이면 살 수 있는 이게 대박이에요. 뭐 다른 거 다 이렇게 뭐 게임보이부터 뭐 메가드라이브 다 쓸 수 있는데요. 네오지오도 쓸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쓸만한 게 이 네오지오랑 그 다음에 이 CPS 기판이죠. 기판 오락실 기판용만 쓸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국제 이 바탑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게임보이 어드밴스 어딨어 들어가면요 이 죄다 이게 말은 이게 한국말처럼 써 있지만 다 중국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말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게임을 정상적으로 재밌게 즐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게임기라 사람들이 수많은 개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언뜻 카메라로 보이기에는 화질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완전 정면 이 각도만 그냥 볼만하고요. 약간만 틀어도 IPS 액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어떤 선명함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IPS로 이거 개조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IPS 개조해도 좀 버그들도 좀 있고 그냥 얘는 돈을 더 들이지 말고 딱 65,000원짜리 기계로 썼을 때 최고의 활용성을 보이는 아주 멋진 기계다가 결국 결론인 것 같아요. 보니까 쓰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쓸데없는 개조하지 마라. 개조를 해서 득보단 실이 더 많다. 오히려 개조 안 하는 게 이거의 큰 장점이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오락실 게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쓸만해요. 뭐 이렇게 들어가면 뭐 이렇게 게임이 이제 실행이 되죠. 이게 뭐 좀 추억의 게임이긴 한데 그냥 정면에서 보면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냥 제법 쓸만은 합니다. 자, 이 정도. 이거를 조이스틱으로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뭐 어쨌거나 뭐 이렇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레트로아크라는 이 나름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뭐 조작성이 뭐 좋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어쨌거나 뭐 게임은 많아요. 게임은 많은데 3,000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3,000가지 다 쓸 일은 없다. 그냥 진짜 쓸만한 거는 한 100가지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그게 어디예요 사실. 뭐 간편하게 게임을 이렇게 오락실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사실 제가 왜 이거에 한계를 느끼냐면요, 저는 이미 이 안드로이드로 즐기는 거를 굉장히 고화질로 즐기는 그 법을 알아요. 뭐 저 말고도 뭐 전문가들 많으시지만 예를 들어 IPS 이런 그 화면으로 게임을 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화질이 잽이 안 됩니다. 이건 시야각도 아주 좋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더 고화질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CRT 필터라 그러죠. 이 줄무늬 같은 걸 넣어서 옛날 그 아케이드 감성, 그 모니터 감성으로도 게임이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미 즐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그 바탑 게임기 IPS도 아닌 걸 가지고 제가 이거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이거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도 조이스틱으로 하는 게임의 맛, 이게 일단 첫 번째 있고요. 해상도도 얘는
어지간한 세팅에서는 1280720까지 720까지 업스케일링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탭 중에 약간 고성능 탭을 달면요 정말로 화질 좋게 2D든 3D든 엄청난 고화질과 엄청난 스펙으로 옛날의 게임을 다시 리매핑을 하던 아니면 새로운 렌더링을 하던 아주 만족스러운 어떤 그 퀄리티를 내요. 실제로 최근에 그 갤럭시 탭 S6나 X7 같은 경우에는요 플레이스테이션 2마저도 에뮬레이팅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건 저는 뭐 돈을 결제하면서 그 에뮬레이터에 한 10,000원 결제하면서 그렇게 그냥 게임이 된다는 거에 만족을 하면서도 실제 게임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너무 저는 신기해서 그 탭 S에다가 제가 좀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 어쨌거나 뭐 어마어마한 그런 퀄리티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게 편리하고, 이걸 사야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 해상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조이스틱으로 바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게임을 하면 혼자 하기는 괜찮은데 2인용, 3인용 하기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네트워크로 어떻게든 연결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 스킬은 없고요. 일단 2인용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얘는 확실히. 하지만 얘는 그 뒤에 USB 단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USB 단자로 이런 패드들이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3인용, 2인용이 뭐 아주 쉽게 돼요. 아주 쉽게. 그래서 어저께 제 4살짜리 딸하고 둘이 이 격투 게임을 했거든요. 뭐 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막 누르는 거죠. 막 이렇게 막 눌러요. 그냥 막 정신없이. 절대로 이제 4살짜리 딸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죠. 접대성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서 일부러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딸이 저를 그 격투 게임으로 저를 짓눌렀을 때 딸이 굉장한 그 쾌감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이겼다라는 것, 어떤 승리감을 굉장히 그런 도취감에 빠지던데, 제가 이제 애써 접대로 가서 맞아서 일부러 져주는 그런 접대용 2인용 게임을 하기에 이거 매우 훌륭합니다. 시야가 좀 약간 나쁘면 어떻고 뭐 그 해상도 좀 떨어지면 어때요? 너무 빨리 편하게 뭐 그냥 바로 끄고 바로 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2인용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망가뜨린다고 해도 가슴이 이제 철렁거리지 않죠. 이런 거 괜히 막 줬다가 떨어뜨리면요 뭐 3, 40만 원, 때로는 뭐 5, 60만 원 그 이상의 가격을 이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나죠, 눈물이. 하지만 얘는 정말로 쌉니다. 그런 가격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자식이 게임을 하다가 언제든지 부셔뜨려도 약간 좀 마음이 살짝 아플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용도로는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애들 그 게임기로 쓰기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그냥 뭐 개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케이드 오락 그냥 그대로 할 수 있고, 그건 한글화된 거 뭐 의미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굳이 이렇게 추천을 드리자면, 사실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가격이 센 데 비해서 그다지 효용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거 그냥 폰에다가 이렇게 조이패드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화면도 크고 훨씬 고성능으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뭐 RPG 게임 같은 거 할 때 아무리 한글화가 돼 있다 그래도 그 어차피 저기 GBA 에뮬레이터 다 있거든요. 그걸로 그냥 그 한글화 즐기는 게 낫지. 이게 너무 작아요. 그리고 부서지면 이건 좀 가격이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아깝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가졌다는 뿌듯함, 이걸로 만족하는 거에서는 뭐 괜찮다. 그리고 액정이 한 5인치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꼭 IPS로. 그리고 얘는 IPS도 아니고 뭐 진짜 뭐 싸구려 액정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리고 참 조작감도 좀 형편, 버튼도 보면 이런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만, 그래도 정말로 부서지는 거 걱정 안 하고 막 하기 너무 좋다. 어떤 분들은 이거 화이트로 개조하고 화이트로 다 분해해서 도색 다시 하고 여기 예쁜 그 스티커들 붙여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게 꾸며놓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그런 용도로 이 게임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관심 없으신 분들도 중년 정도 되시면 자식들과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데, 이 정도 돈을 투자하는 데는 괜찮다 저는 생각하면서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이거를 좀 집에 갖다 놨다가 리뷰한다고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회사로. 근데 이거 없으면 또 딸아이가 또 엄청나게 울 것 같아요. 자기 거 왜 뺏어갔냐고. 이거는 제 게 아니라 제 딸아이 거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있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4살은 좀 어리고 한 6살짜리 정도 되는 애들이 받기 딱 좋은 어떤 생일 선물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뭐 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게임기에 대한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장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